이제 해볼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자,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뭐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하나 간단하게 했지만, 첫 번째는요, VS 코드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sass라고 하는 파일 자체를 호환을 시켜줍니다. 호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SCS 안에 src라는 곳에서 오른 버튼 눌러서 new 파일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자, basic 01.scss라고 하는 확장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VS 코드에 대해서는 sass라고 하는 얘를 인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파일을 만들어도 여기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SCSS라고 하는 파일을 인지합니다. 인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VS 코드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브라임 텍스트로 사용하신다 라고 보셨을 때는 얘는 임의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SCSS를 쓴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설치를 했었기 때문에 뜨긴 하겠지만 이 SCSS라고 하는 아이가 없어요. 서브라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설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설치하시는 거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모르니까 커맨드 팔레트에서 인스톨 패키지 들어가시면 SCSS 찾을 수 있겠죠? 자, 뭐 SCSS하고 비슷한 나이가 SASS예요. 문법이 좀 다릅니다. 문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SASS와 SCSS 둘 다 깔아도 상관없지만 저는 SCSS 방식으로 할 거라는 거 먼저 언급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수업은 VS 코드로 진행할 거니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SCSS라고 하는 아이를 사스를 쓰기 위해서 여기서 뭘 했었어요? 얀을 깔고 얀에다가 노드 사스라는 거를 설치를 했었어요. 물론 걸프라는 거 통해서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쓰는 것도 편하기는 하고 그렇게 쓰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계통이니까 설치하는 방법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맥이랑 같이 쓰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얀 설치했었죠. 얀 뭐 인스톨 글로벌 얀이라는 설치를 했었고요. 얀이 아니 실수. 자, npm으로 설치했었고, 맥을 쓰시는 분들은 앞에다가 일단 수도로 붙이시면 된다. 뭐 나중에 지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설치를 다 했다면 버전 확인해 보시면 설치가 다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윈도우의 경우는. 그래서 얀 사이트에서 뭐 했어요? 얀을 가지고 인스톨 다운받아 설치하는 방법도 하나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노드 사스는 npm 인스톨 글로벌, 제가 약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드 사스라고 해서 엔터 빵 치면 열심히 설치를 했었죠. 자, 일단 컴퓨터 전역에 설치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치를 다 하셨다면은 버전 확인해 봅니다. 노드 사스 하고 버전 결과 확인해 보신다면 컴퓨터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 컴퓨터에 깔려 있구나 라고 하시는 거고요. 뭐 흔히 말하는 자, npm 리스트라는 이름을 쓰시면 내 컴퓨터에 깔려 있는 어떤 목록들을 쭉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디렉토리는 없기 때문에 지워진 거고요. 자, 여튼 우리는 노드 사스라고 하는 아이를 깔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시키셔야겠죠. 실행을 시키실 때 하시는 방법. 자, 저는 노드로 깔았기 때문에 명령어로 쓰는 걸로 할 겁니다. 노드 사스라는 아이를 쓸 거고요. 여기다가 아웃풋 스타일 해서 네스티드라는 기법을 하겠다라고 쓴 거고요. 난 네스티드 말고 또 다른 아이를 쓰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다가 컴프레스드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 expand expanded를 쓴다던가 이렇게 어떤 옵션들이 있어요.
그런 옵션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당장 이건 제가 지금 슥 하고 보여드리고 끝내는 이유는 위치나 다른 것도 알려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스티드 기법을 하겠다 일단 얘기를 해드리고요. 나중에는 다른 걸로 바꿀 건데 일단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그 다음에 대시 아웃풋 내보낼 겁니다. 내보낼 때 파일을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CSS에 있는 아이를 어디로 보낼까요? CSS라고 하는 아이로 내보내세요 라고 하는 명령어를 쓸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뭘 건드렸는데. 자, 요렇게 해놓고 쓰시면 되기는 하겠지만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 와치도 빠졌고 또 뭐 있어요? 실행하는 명령어 옵션이 뭔가 좀 빠졌습니다. 네. 자, 위치가 조금씩 틀어진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아웃풋 할 때 똑똑똑똑똑 자, 네스티드를 하고 SCSS에 있는 데이터를 아웃풋 CSS로 넘기세요 라고 쓰신다는 거. 네. 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앞에다가 watch라고 하나를 더 쓰시면 됩니다. 이때 아웃풋 스타일의 네스티드라는 아이는 안 쓰셔도 동작은 합니다. 동작은 하지만 자, 용어를 그래도 좀 이해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작성하시고 키보드 엔터를 빵 치면 큰 문제가 없다면 가만히 있습니다. 자, 전혀 문제없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 일부러 살짝 밑으로 내려놓고 어떤 상황이 생기나 보죠. 일단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변환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면 한 가지를 더 추가할 거고요. 아니라면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다가 슬러시 별표 슬러시 하고요. 간단하게 테스트라고만 쓰고 저장하겠습니다. 빵. 그랬더니 바로 이 메시지 바로 뜨죠. changed 변화가 됐습니다. SCSS에 있는 src에 있는 베이지 01이라는 파일을 변환이 돼서 뭔가 변화가 있어서 렌더링 컴파일. 자, 렌더링 컴플리트 뭔가를 렌더링을 시키고 저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css 파일로 변환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바로 아래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CSS 파일 폴더를 직접 만들고 동일한 디렉토리에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 기법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사이트를 하나 딱 들어가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깔아보긴 했었어요. 프리프로스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프리프로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다운받아 쓰시는 방법이 있었죠. 단 얘는 유료예요. 물론 한동안은 무료로 쓸 수 있고 돈 달라고 할 때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면 꾸준히 돈은 지불하지 않고 쓸 수는 있습니다. 네, 한 20번 저장하면 돈 주세요 이렇게 뜰 거예요. 좀 번거로운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사용하시는 요령 여기 보셔도 알 수 있고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길게요. 얘는 자, 얘를 일단 멈추고, 자, 사용하시는 요령의 방법은 해당하는 프리프로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설치를 다 하시면 여기 뜨겠죠. 프리프로스라고. 어디 있니? 자, 여기 보이시죠? 자, 킵니다. 자, 프리프로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켜져 있으면 얘는 근데 좀 무거워요. 무거운 게 좀 단점이기는 해요. 자, 기존에 혹시나 여러 개가 떠 있으면 안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많아봐야 한 프로젝트 두세 개 정도만 갖고 계시고 안 쓰는 건 다 이렇게 오른 버튼 눌러가지고 다 꺼버리세요. 리무브로. 자, 해서 날리신 다음에 오른쪽 하단, 아니, 왼쪽 하단에 있는 Add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디렉토리를 선택하시면, 자, 그럼 선정된 거고요. 그냥 이대로 쓰시기만 하면 돼요. 아까처럼 명령어 체계로 굳이 안 하시고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작성하면 오른쪽 하단에 괜찮아요, 잘못됐어요 라고 알려줍니다. 잘못된 거에 대한 메시지 알려주거나, 여기 로고를 딱 눌러보시면 여기에 뭐가 틀렸어요 라고 똑같이 메시지 알려주니까 이걸로 보고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시는 관계는 없습니다. 단 약간의 컴퓨터 사용은 좀 따릅니다. 얘는. 자,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자, 그럼 설명을 해볼 건데, 거듭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 자, CSS에서 작업을 하실 거면 CSS만 쓰시는 거고요. SCSS에서 할 거면 SCSS에서만 쓰시는 거예요. SCSS에서 열심히 작업을 한 다음에 CSS 딱 변환되는 거 보고 여기서 뜯어 고친다. 그럼 SCSS에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작업하고 저장하는 순간 CSS에 작업한 데이터는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그냥 올인해서 쓰십시오. 바꿔 얘기하자면 나중에 수정은 내가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건데 그 사람이 SCSS 사스를 모른다. 그럼 나는 열심히 사스로 작업을 해서 넘겨주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수정을 했다.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SCSS는 빼고 CSS로만 작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초반 작업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나마 조금 나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왔다갔다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자, 띡띡띡 자, 변수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validator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자, 뭐 특이하게도 지금처럼 주석으로 저장을 해서 보면 알아서 캐릭터 셋도 바뀌어지고요. 알아서 저장까지 다 해줍니다. 변수를 하기 전에 첫 번째 주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슬러시 별표 슬러시, 우리가 알고 있는 CSS 같은 거. 슬러시 두 개짜리는 SCSS 전용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얘는 변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농담 삼아 CSS를 모르는 사람을 두고 있다면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써놓으면 그 사람 뭐예요? 모르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농담을 얘기했습니다만 설마 정말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자, 여튼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기능과 내용들을 모아는 것, 바로 저장해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샘플용 간단하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우리가 사용할 때는 앞에다 바라고 하는 또는 ret 또는 const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뭔가 쓰고 그 뒤에 필요한 이름을 썼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다 바하고 뭐 text1 이렇게 썼다면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색깔을 쓴다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썼었어요. 하지만 SCSS에서는 변수를 이렇게 할당하지 않습니다. 바 대신에 달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변수의 이름은 편하신 대로 쓰는데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띄어쓰기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가 텍스트 뭐 컬러 이렇게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 샵 333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죠. 자, 이때 컬러에 자, 다운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잠깐 보셨다시피 웃지 않았잖아요. 그럼 에러가 났다는 얘기예요. 자, 왜 에러가 났느냐? 지금 잠깐 저는 프리프로스를 쓰고 있어요. 프리프로스를 통해서 로고를 딱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콜론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야 되는데 다른 아이를 썼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쭉 읽어보시면 그게 5번째 줄에 있는 EI입니다. 즉 변수를 설정하고 이름을 만들었으면 자바스크립트처럼 는을 쓰는 것이 아니다. 콜론을 쓰는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면 이제 웃고 있죠? 오른쪽 하단에. 자, 프리프로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사용하신다면 이러한 조금 편리함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셨다면 이 변수의 컬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간단하게 몇 번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계속 여러 번 해야지 기억에 남으니까. 자, 오른쪽에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일부러 여기다가 자, HTML, body 하고 글씨 색깔을 저기 위에 써놓은 텍스트 컬러를 써보자. 달러 텍스트 컬러를 쓰자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도 대소문자를 철저하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카멜 케이스 식으로 쓰셨다면 밑에도 똑같이 써줘야지만 정확하게 변환이 되더라. 자,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신다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샵 333 컬러를 쓰고 말지. 너무 이름이 긴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변수의 이름은 길 수 있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길어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나중에 수정을 할 때 얼마나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H1에다가 뭔가를 작업을 합니다. 컬러라고 해서 여기 쓰는 색깔도 이 위에 있는 색깔과 동일하게 쓰고 싶다. 달러 텍스트 컬러를 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동일하게 쓸 수 있겠죠. 참고로 위에 제가 따옴표를 붙였습니다만 따옴표 안 써도 얘는 되어요. 네. 자, 똑같이 먹죠. 어딘가에 쓸 때 A 태그도 컬러, 자, 달러 텍스트 컬러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3개를 썼는데 계속 샵 333 쓰면 되는데 이거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네, 자, 이럴 때 요렇게 사용할 수 있죠. 글씨 색깔 333은 너무 밝은 것 같아. 조금 바꿔야지. 저장.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겠죠. 때로는 A 태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밝게 줘야지 라고 했을 때, 자,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조금 더 밝게 줘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자, 동일한 색깔이 아니라 여기에 기존에 있는 색깔에서 한 30%만 밝게 해줘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밝게 하다. lighten 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에다가 여기다 뭘 쓰시면 되느냐, 필요한 색깔을 쓰고 직접 쓰셔도 되고 변수값 써도 되고, 30%만큼 밝게 하고 싶다, 말 그대로 30% 쓰기만 하시면 그대로 색깔을 알아서 변환을 해줍니다. 자, 이러다가 실수했다, 색깔을 원래대로 돌려야겠다 하시면 마찬가지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바뀌겠죠. 계속 마음에 안 든다고 수정을 해도 알아서 바뀔 겁니다. 자, 욕쓴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색이 되든 간에 여러분이 필요하신 색깔을 바꾸시면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거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본 거고요. 자, 두 번째, 먼저 보여드리고 간단한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죠. 라이튼 대신에 혹시라도 반대로 어두워지는 건 없나요? 얘기하신다면 있습니다. 자, 액티브라고 썼을 때는 라이튼이 아니라 darken 이라고 쓰시면 반대로 어두워지는 아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컬러를 30% 어둡게 해라 라고 써버리면 완전한 블랙은 말 그대로 블랙이겠죠. 이런 식으로 써질 수 있습니다.
자, 일부러 변수 하나만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에 마우스 올리고 A에 액티브 한다. 자,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썼지만 A 세 번 썼잖아요. A 간단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치시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d 헤드 박스에 안에 들어있는 H1에 안에 들어있는 A에 처리하고 A에 마우스 올리고 A에 마우스를 누르면 이런 조건을 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뭐냐, 점점 이름을 똑같이 써야 되는 불편함이 생긴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어요. 자, 밑에다가 비교하면서 써볼게요. 처음엔 똑같이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이 기능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괄호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최초의 값은 일단 그대로 쓰시고 밑에 줄에다가 AND 기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에다가 추가적으로 뭘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버 마우스 올리면 나는 이 기능을 써야지. 자, 이게 좀 더 가독성이 좋을까요? 마찬가지 동일한 i에다가 이 a에다 쓸 거니까 AND 그리고 마우스 올리면 액티브 하면 다큰 줘야지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포커스까지 잡을 거라면 AND 포커스 잡으면 원래 있던 텍스트 컬러를 써야지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 자, 위에서 원래 썼던 방법과 그 다음에 SCSS, 사스에서 쓰는 표현 방법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개념을 놓고 봤을 때에는 한 번 쓰고 이 아이를 두 번, 세 번 언급할 필요 없다라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주석을 걸고 확인을 오른쪽에 해보신다면, 자, 다른 문서 확인해 보신다면 동일하게 얘를 선택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크게 요렇게까지. 자, 첫 번째 변수 개념, 두 번째 라이튼과 다큰, 세 번째 선택하고 그 안에 AND라는 무언가 기호를 붙여 쓴다. 자, 이걸 네스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 세 가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